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베르입니다. 예, 이번에는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모과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러 나왔는데요.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조금 갈등이 생깁니다. 사실 저희 집 그 마당에 있는 나무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이사 왔을 때 이미 심어져 있던 나무들이라서 저희들이 살려서 키우고 있는데, 가지치기를 애초에 좀 잘못한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. 특히 이 모과나무 같은 경우는 원줄기를 하나 잘 잡아서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균형 있게 했으면 좋을 텐데, 징그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가지들이 서로 너무 많이 교차하게 됩니다. 이 나무 가지들이 나중에 굵어지면 또 부러질 수도 있고요. 또 힘이 약합니다. 에너지도 분산되고 썩 그렇게 좋은 상태로 기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가지치기에서는 이제 소금 가지치기로 이제 주로 했는데요. 오늘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 줄기 중에서 이 뒤편에 있는 이 가지가 햇빛을 잘 못 받고요. 제일 또 약합니다. 그래서 또 방향도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 가지를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 이 두 가지도 역시 하나를 원줄기로 해서 키우는 것이 좋은데, 제가 사실은 이쪽 가지의 힘도 강하고 이쪽 가지 힘도 강하기 때문에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. 사실은 원가지를 잘 잡아서 키웠더라면 좋았을 텐데, 일단 오늘은 이 가지를 제거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햇볕을 잘 못 받고 또 나무가 에너지가 분산되고요. 위에서 너무 저 가지 때문에 교차하는 가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 가지를 제거하고 이 두 가지 줄기는 살려서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장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좀 솎아주고요. 그래서 가지를 약간 옆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수직으로 너무 많이 솟아있기 때문에. 그럼 일단은 저 줄기를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절단 가지치기와 소금 가지치기를 섞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잘라야 되는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. 예, 가지깃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가지깃을 따라서 잘라야 되는데요. 일단은 여기 융기 분기선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이 정도 선에서 비스듬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잘라주고 해서 나무가 찢어지지 않도록. 나무의 구조를 바로 잡는 가지치기를 애초에 어릴 때 했었어야 되는데요. 절단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의 구조를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봤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완전히 도장지고요. 지금 줄기를 하나 잘랐기 때문에 나무에 무리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 정도로 일단은 최소한으로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가지가 안으로 완전히 안으로 향하고 있죠. 이 정도 썰어서 그냥 여기 있는 선녀벌레 오염된 부분 오염돼 있죠. 확실하게 내부로 향하면서 교차하는 가지, 밑으로 향하는 거는 이렇게 잘라주고, 여기 오염된 가지, 여기도 오염된 가지, 하양지, 선녀벌레 오염된 가지. 그 다음에 오염된 가지, 이렇게 측면으로 자라는 가지 중에 하양지는 자르고. 자, 이런 도장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데요. 이제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쏠리니까요. 다 죽일 필요는 없고 살릴 도장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나무의 키를 키우려면 이 도장지를 선택하면 되고요. 밑에 있는 가지를 너무 많이 치게 되면 위로 웃자라니까요. 밑에 있는 가지도 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 근데 이것들은 뭐 너무 하양지고, 일단 그래서 일부러 밑에 있는 가지를 안 치고 조금 남겨놓는 이유가 그렇고요. 교차지고 마른 것 같아서 자르고요. 그다음 이 가지도 완전히 교차하고 있고, 오염된 가지 여기 확실하게 오염돼 있죠. 여기 같은 경우는 도장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, 이 가지
이 가지를 살리고 이 가지를 하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차하는 가지. 여기 보면 도장지가 하나, 둘, 세 개 이 줄기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도장지를 주가지로 키울 수도 있겠죠, 나중에. 아니면 이 가지에서 도장지. 근데 이 가지는 형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. 이 가지도 나쁘지가 않고요. 이 가지는 오히려 좀, 이 정도로 줄여주고요. 힘을 좀 빼고, 이 가지와 이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장지도 보고 이제 키울 수 있는 건 키워야 되니까요. 이제 이 가지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자르고 있습니다. 좀 기세를 죽이고요. 이렇게 도장지가 또 두 개가 있는데요. 이것도 기세를 이 정도에서 좀 죽이고 높이를 좀 줄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뻗어 나오겠죠. 여기도 오염이 돼 있죠. 오염이 돼 있습니다. 여기도 오염이 되네요. 여기도 오염돼 있고,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절해주고, 웃자란 가지들이니까요. 높이도 조절해주면서, 이 모가나무는 지금 가지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. 나무에 지금 수영을 아직은 잡아야 되는 그런 나무라고 봅니다. 저렇게 도장지들이 있긴 한데 모가나무는 그리 자를 게 많지는 않습니다. 아까 굵은 가지를 하나 절단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자르고 있는데요. 선녀벌레 오염된 부분들은 꼭 잘라줘야 되겠죠. 여러분 지금 모가나무 가지치기를 이제 마쳤는데요. 많이 자르진 않았는데요. 왜냐하면 굵은 줄기를 하나 잘라내서 나무의 수영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그 앞으로 키울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도장지도 몇 개는 남겨놨고요. 수직으로 솟는 도장지, 그 다음에 선녀벌레로 오염된 가지들을 좀 쳐내고요. 가지들을 가급적 많이 남겨놨습니다. 그래서 이 모가나무는 지금 조금 더 한 해 더 지켜보면서 다시 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개의 줄기를 만들었고요. 물론 이 상황에서 또 한 개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그 작업은 나무가 가급적 어릴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판단이 서지 않아서 두 개의 줄기를 남겨놨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웃자람이 심한 가지들이 많아서 도장지들 중에 일부는 조금 길이를 줄였고요. 길이를 줄이게 되면 또 측면으로 가지가 또 나오게 되겠죠. 지금까지 2021년 모가나무 가지치기를 해 보았습니다.